Dark feelings will haunt us until they are expressed in words. 어두운 감정이, 다크 필링은 어두운 감정이죠.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헌트, 악몽처럼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언제까지? 말로 설명할 때까지 찾아다닌다. 우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악몽처럼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두운 감정이 말로 표현할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모호한 말로 설명했지만 이 어두운 감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필요해요. 이 개념이 이게 어두운 감정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왜 말로 표현될 때까지, 그지? 보면 말로 표현될 때까지 우리를 엄습한다. 뭐 그런 말인데, 근데 왜 말로 표현되면 없어질까? 엄습한다는 말은 여기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로 어두운 감정들이 표현이 되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어두운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진짜 말로 표현하면,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정신과 치료의 결정적인, 그지?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결정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쉬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정신적 치료,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 여기 있죠? 사이코 아날리틱, 정신분석적 치료. 이 사람은 과식, 그죠? 이팅 디스오더. 과식보다 더 심한 거죠? 그 이팅 디스오더의 정신분석적 치료 하는 책의 편집자죠. 그러니까 이분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 얘기를 썼다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어떤 정신분석적, 학문적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배경을 먼저 읽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글을 읽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 어두운 감정, 누구에게나 있는 어두운 감정을 해결하는 해결책, 결정적인 해결책이 이 글에 있어서 이걸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약간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 이걸 그 해결책 때문에 읽으려 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글을 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기본적인 개념을 찾아보겠어요. 테드는 웬만한 사람 아실 텐데 동영상 강연이죠. 15분 정도짜리로 언제나 잘려져 있고 15분을 기준으로 잘려져 있는데, 테드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적어놨다가 보세요. 나중에 나는 중간에 핵심적인 장면만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의 노멀 앵자이티, 보통의 불안은 무엇이고 불안 장애는 무엇인가? 불안 장애는 질병이죠. 정신병이에요. 보통의 불안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과 정서죠. 그지?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불안한 감정인데 어떤 때는 병이 아니고 어떤 때는 병이냐. 이건 병이 아니란 소리죠. 이건 누구나 겪는 거야. 근데 anxiety disorder, 그런 불안 장애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들은 정신 불안 장애 디스오더, 그러니까 오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불안에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보통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 해서 일상적인 생활, 보통 병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가 기준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걱정하고, constant worry, trouble sleeping, 잠자는데 잠을 못 자고 걱정 때문에 뒤척거리고 잠을 거의 못 자고 자다 깨다 하는 거죠. tense muscles, 근육이 긴장하죠. 편안하지가 않아요. struggle with concentrating,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거의 그 일상생활이 공부하거나 뭐 일하거나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지장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질병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이런 테드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치료를 받지 않는 정신과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치료해야 될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많이 해요, 요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눈도 있는 거죠. 그죠? 정신과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갈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헤쳐야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지금 내가 일부러 시도하고 있어요. 앵자이어티,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이 불안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아주 실질적이고 진짜, 그리고 정상적인, 보통 있는 그런 정서예요. 불안은 그런 정서예요. 일상적이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오는 정서란 말이죠. 그거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두려움, 공포와 관련돼 있죠. 공포라는 말보다 두려움이 더 좀 낫겠죠.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게 quickly subside, 급히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지? 축소되는, 사라지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에요. 공포는, 아이고, 무서워. 그지? 아이고, 무서워. 그런 경우는 무서운 그 대상이 지나가면, 아이고, 거미가 무서워. 그럼, 아이고, 거미 무서워. 그러지만, 거미를 지나가고 거미를 안 보게 되면 사라지죠, 급하게. 그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포라고 말할 수 있죠. 불안은, 그, 더 불확실한 위협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이죠. 더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뭐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거는 인간이 위협을 감지하는 체제, 그지?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거미 얘기했지만 거미나 뱀 보고, 무서워. 그죠? 모든 동물들한테 어느 정도는 있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지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한테, 그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죠. 사자가 나타나면 불안함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겠죠? 불안을 느껴죠. 뱀 보고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뱀 보고 불안해하진 않죠. 뱀 보고는 두려워해. 그지? 그렇지만 그거를,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길거리를 못 걷는다. 풀숲엔 절대로 못 간다. 그런 경우는 이제 불안이 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은 그러니까 단지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 거고 동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럴 때 머슬은 우리의 근육은 긴장해서 팍 긴장하죠. 그다음에 숨 쉬는 것도 가빠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져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하는 단계죠. 고도 경계 단계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해요. 본능적으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죠. 위협이 오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불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설명이죠. 생물학적인. 음, 어, 이게 여기가 중요한데 WHO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거는 어, 세계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16% 정도가 현재 16% 굉장히 많은 숫자죠. 16%의 인디비주얼들이
앵자이어 디스오더를 갖고 있다. 불안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그거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 우리 지금 이런 상태 날짜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찾아보세요. 이 코비드 상태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2배로 늘었다. 그런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듣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 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요새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거는 뭐뭐가 있다면 소셜 앵자이티 디스오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안 장애 이런 게 있죠. 사람들만 한테 무섭다 이거 진짜 그 마스크 안 쓰고 이런 무섭죠. 패닉 디스오더, 패닉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장공포증도 있죠. 그다음에 포비아, 이것저것 무서워하는. 이때 무서워하는 건 그냥 조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장애 정도로 무서워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꿈꿀 때 뭐 거미가 무서운데 꿈에서 나타나서 거미가 공격하고 뭐 그 집에서도 구석에 못 가고 이 정도 되면 이건 포비아죠. 그렇죠? 근데 그게 16%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데 이게 지금 16%인데 이게 코비드 코로나 사태 전이니까 이게 그리고 2배로 늘어났다는 게 보통 통계에서도 자꾸 나오고 발표되고 있는데 이거는 16% 2배로 늘었다는 소리니까 진짜 엄청난 숫자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누구 어떤 개인의 나만 특출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하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엄청나게 심한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치료를 거의 못 받고 치료를 받겠다고 나서도 별로 심각하게 주변에서도 생각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스스로 어떻게 버텨나가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런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 퍼센티지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3명 중에 1명보다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겨지니까 내가 이런 글을 읽으려고 나선 이유에 첫 번째, 물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뭐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지? 그다음에 exercise regularly, 그지?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잠자고, 그죠? 왜냐면, 몸은 육체의 일부니까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그냥 살짝 썼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몸의 문제, 뭐 정신의 문제죠. 지금 불안장애라는 것이. 근데 불안장애라는 게 정신의 문제인데 육체가 선도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자세히 안 썼으니까 좀 자세히 쓸게요. 육체가 육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육체가 선도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면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뚜렷한 의지가 뚜렷한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던 사람들은 당장 다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 정규적으로 운동하죠. 응?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가능하죠. 바로 나가서 동네를 걷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도 매일 저녁마다 시작하면 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이거는 어, 균형 잡힌 식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균형적인 식사는 안 하면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햄버거를 때우고 라면을 때우는 거를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럼 확실히 도움이 돼요. 충분한 잠을 자자. 이거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할 수는 없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제 만들어서 유도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명상. 이게 한국식의, 이게 명상인데, 이게 서양식 명상인데, 메디테이션을 하는데, 한국식 선, 음, 좌선, 좌선 같은 거를 명상으로 서양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불교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방식, 이런 게 많은, 요새 이런 게, 어, 어, 이런 식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생각보다 명상, 그냥, 어디야,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숨을 쉬어보세요. 1, 2, 3, 4를 해보세요. 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체가 선도적으로, 정신에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은 여기 있어요.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라피. 이게 CBT라고 약자로 써서 많이 얘기하는데 인지 행동 세라피 치료법이에요. 인지 행동 치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지는 생각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해서 행동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토크 세라피예요. 토크 세라피. 대화를 해서 치료한다는 거죠. 물론 정신과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이걸 하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과에 안 가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과에서 토크 세라피인데 요 분야가 지금 읽으려는 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읽으면서 그러니까 토크 세라피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려는 거는 리터러리 세라피죠. 문학 치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에세이 세라피 또는 리딩 세라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읽고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업세팅 소츠 나를 불안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뭔지 찾아낼 수 있어요.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그게 진짜니 실질적인 건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 환상일 뿐이야. 그러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토크 세라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목표는 되게 간단해요. 뭐 때문에 마음이 뭐 정신없으세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쭉 얘기해요. 얘기하다가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내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야. 요거야, 요 놈이야, 요 놈 때문에 그랬어. 그걸 찾아내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진짜 위협이에요? 그게 진짜 위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다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니니까, 약의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의사의 상담도,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음, 이 토크 세라피를 하려는 목표는 이런 설명을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째, 대상이라고 말했죠. 목표라기보다 대상. 첫째, 어, 어, 다소, 어, 너무 심하지 않은 증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어디 가서 치료받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자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아주 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어? 약이나 상담으로 치료가 치료에 의한 상담에 의한 치료가 요구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어? 병원 체계는 아주 심한 증상을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환자 자신에게, 환자 자신의 힘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수술을 해서 묶었어요. 그럼 잘 걷지 못하겠죠, 처음에. 그걸 잘 걷게 되는 과정은 병원에서 안 해준다고. 재활치료라고 그러지만 조금 해주고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적당히 걸을 수 있게 되면 잘 걷게 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열심히 살려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살 것 같다.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그거 지나고 나면 지날 것 같으면 살 것 같으면 그냥 환자한테 당신이 알아서 잘 사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 복귀하는 과정은 환자 자신에게 달려 있어서 환자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크 세라피, CBT, 이런 CBT, 인지행동 치료의 과정, 그러니까 자기를 업세팅하는 소프트가 뭔지 찾아내고,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그러는 과정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주 심한 증상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하나 필요한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병원에 가면 정상으로 될 거다. 하나 더 쓰면, 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지? 그런 생각은 착각이에요. 어? 이걸 뭐랑 같으냐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해봅시다. 자동차 사고 후에 자동차가 사고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죠? 사고 전으로 안 돌아가요. 자동차 후에 보험에 의해서 어? 사고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고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 비스름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동차나 사람이. 예? 사고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고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스름하게 돌아가서 진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유, 여기서 어두운 감정, 이게 이제 내가 아까 불안하고 불안 증상, 불안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를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두운 감정이라는 묘한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불안이나 불안 장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여.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정인 불안 장애 같은 질병을 포함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설명을 길게 한 이유가 그거가 다 포함된다. 그런 소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거기서는 그런 설명을 안 했었죠. 테드에서는. 근데 이분은 그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로 설명한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안장애 같은 질병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치료가 좀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불안에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윌 헌터스, 귀신처럼 나한테 맨날 숨겨있다 탁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 있죠? 헌트죠? 헌티드 하우스라고 있죠? 왜 귀신들이 숨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럼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해줄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 표현함으로써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얘기도 나오고 질병 아닌 얘기도 나올 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그래서 첨단적인 거죠. 그죠? 테드에서 강의한 것보다 조금 더 첨단적이고, 그럼 테드에 강연한 그 글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랬냐? 그건 아니고, 질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강연이기 때문에 질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그분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읽어갑니다. Jane is a client. Jane이라고 따옴표 쳤죠. 즉 다시 말해서 진짜 죄인이 아니고 제인이라고 이름을 말할 수 없죠. 말하면 안 되겠죠. 환자 이름을. 그래서 제인이라고 따옴표를 친 거예요. 이 보통 이렇게 따옴표를 치면 이거는 제인이라는 단어와 일상적인 단어와 다른 뜻이다. 라는 뜻으로 따옴표를 쳐요. Jane is a client. 제인은 환자였는데 familiar to every psychotherapist. 정신치료사들에게 누구나 다 아는 그게 아주 친숙한 환자였어요.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죠. 이쪽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She's suffering perhaps intensely. 아주 심하게 아마도 심하게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심하게라 쓴 이유는 사이콜로지스트들은 아무도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심하게 잔인한 말인데 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아프다고 자기는 막 주장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간 거죠. struggles to put into words the feelings. 근데 그 여자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struggles to put into the words the feelings and internal conflict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put into words. 이게 put 요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에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뺐어요. 뭐냐면 이게 목적어인데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그녀의 고통을 드라이브 유도하는 막 만들어내는 막 운전하듯이 막 끌고 나가는 그런 감정이나 그다음에 내면적인 그 갈등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아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 환자가 이 애뿔이 그러니까 얼마나 만사만 됐어. 거의 동네에 있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한테 갔는데 설명하는 걸 보면 except in most limited way. 아주 한계가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막 얘기저기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잘 못해서 아주 한계가 있는. 말하자면 주저리 못 떨고 몇 마디 겨우 말한다는 거죠. She might pin her angst. 그녀의 불안을 핀을 꽂듯이 정확하게 딱 찍어 말하는데 on something specific.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파요? 하고 의사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에다가 내 불안을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긴 예를 들면이죠. She's terrified of gaining weight.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무서워요. 아주 공포에 질렸어요. Or agonizes over the shape of her nose. 내 코가 참 이상하게 생겨서 고뇌를 한다는 거죠. 또는 say she can control drinking. 나는 음주 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과음을 해서 정신을 다 잃어요. 어쩌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말은 해요. 그러나, when asked to say more about her inner life, 그녀의 내면의 삶에 대해서 뭔가 더 말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she came a blank. 멍해진다는 거죠. 또는, returns to her already well-trodden initial complaint. well-trodden. 잘 지나갔던, 언제나 많이 밟고 지나간이죠. 첫 번째 컴플레인으로 이미 많이 밟고 지나간, 앞에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perhaps 아마도, dismisses the question entirely. 이 질문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inner life? 이런 얘기하면 모른 척 한다는 거죠. It's not. The therapist soon discovers that she's holding back.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녀가 홀딩백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어요. 홀딩백, 감춘다죠. 그러니까 감추는 게 아니라 on the contrary, she doesn't have the capacity to give a fuller description of her internal life. 그녀의 내면의 삶을 묘사하는 더 충실하게 묘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 전체로 암시하는 말은 이 여자의 질병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생겼다. 그 소리죠. 어떤 말? 내면의 삶을. 그러니까 살이 찌거나 코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폭음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그녀의 그런 불안 증상을 말할 수는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면의 삶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할 능력, 내면의 삶을 말할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너죠, 이너. 이너 라이프, 인터널 라이프. 이게 핵심 단어죠. 그죠?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people like Jane나 알렉시 타이밍. 알렉시 타이밍 어려운 단어죠. 그렇지만 여기 써 있어요. A term coined by U.S. psychoanalysts John Case Nemia and Peter Sifnes in the 1970s from the Greek without. 어는 without이죠. 알렉세이야. 렉시스. 렉스는 단어죠. was. 히모스는 이모션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모션을 말할 단어가 없다. 그치? 그런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너 라이프를 말할 단어가 없다는 거죠. 이너 라이프보다 더 강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모션, 더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이모션을 단어가 없다. It refers, 뭘 언급하냐면 a cluster of features, 이런 영상들의 무리를 언급하는데 including difficulty identifying, identifying, describing subjective feelings. 주관적인 경험, 그죠? 주관적인 주관적인 감정을 규정하고, 그죠? 뭐라고 말하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limited fantasy life. 뭐가 없어요? 판타지 라이프가 부족하다는 거죠. 환상의 삶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A style of thinking that focuses on external stimuli as opposed to internal states.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내면의 상태에 보다는 외면의 그지? 자극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의 원인이 상상력의 부족에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정신병의 원인이 상상력. 그것도 특히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환상이죠. 문학적 상상력. 부족에서 비난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이 정신병의 원인을 문학적 상상력이 부족에 기인한다고 말할 때 이 정신병,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증상은 그냥 보통 증상이 아니라 불안 증상이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대다수 그런 뜻이죠. 이게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는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Yet even before there was a name for it, 이름이 없을 때,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을 때조차 psychoanalysis, 정신분석가들은 would often describe client with apparent alexithymia. 그러니까 이런 걸로 명백하게 이런 그 감정을 묘사할 능력이 없다.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명백하게 그런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용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감정을 묘사할 단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Who reached an impasse in treatment. impasse, 난경에 빠지는 거죠. 난경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치료에 있어서 난경에 빠지는 거, 난처한 경지에 빠지는 거죠. Because of their concrete thinking, 그러니까 그들의 구체적인 사고방식. 이 concrete thinking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요거죠. 요거. 내면의 상태는 아니고 그거에 반대예요. 외면적인 자극에만 집중하는 사고. 그러다가 concrete thinking이라고 다시 썼어요. limited emotional awareness. 그러니까 내면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dismissive attitude toward their inner lives. 그들의 내면의 삶에 대한 삶을 무시하는, 그치?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단어가 70년대에 등장하기 전부터도
These people are open to developing so-called somatic symptoms. 소마틱은 육체적인 거거든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건 정신적인 활동인데 이 정신질환이 어려운 게 이게 정신질환이기는 한데 이게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페인 여기 나오죠. 고통이나 만성피로 피로라고 써있지만 만성피로 같은 게 많죠. 만성피로 같은 육체적인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소위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증상을 호소하죠.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They use compulsive behavior to regulate their feelings. 그러니까 자기네 감정을 규제하는 충동적으로 규제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such as binge eating and alcohol abuse. 그래서 폭식이나 알코올 과용 같은 같은 행동을 하죠. 감정을 억제하려고 감정을 조절하려고 compulsive behavior,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식이나 폭음, 그치? 알코올 남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충동적인 행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가한 소리 하시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 만성피로, 그 다음에 폭식, 알코올 남용 이런 것들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질병은 아니죠. 이쯤 되면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Clinicians have since observed alexithymia among people diagnosed with a wide range of mental health problems.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진단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이걸 뭐라 그럴까? 감정 단어 결핍증, 그죠? 우리가 하나 만듭시다. 감정 단어 결핍증, 그죠? 감정 단어 결핍증, 그죠? 이모션이니까 정서가 낫겠죠? 정서 단어 결핍증. 감정은 일시적인 거고 정서는 좀 날씨나 기후 같은 거죠. 불안 같은 정서. 그런 뭐가 있는데 그런 정서 단어 결핍증을 가진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포스트 드라마틱 스테이츠 트로마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 다음에 트로마가 있을 수 있죠. 코로나에 걸리면 트로마가 될 가능성이 높죠. 또는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6.25 전쟁 지난 다음에 다 트로마가 되는데 그게 왜 트로마 후의 그 상태냐면 트로마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겪었다고 다 트로마를 겪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리질리언스, 견디는 힘, 끈질긴 그런 힘이 있다면 트로마가 안 되는데 그게 트로마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트로마가 돼버린 사람들의 그런 상태가 있고 드럭 디펜던스, 마약 중독증 또는 약물 중독증, 이팅 디스오더, 그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음식을 먹는데 뭐라 그럴까? 거부증도 있고 폭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디스오더, 패닉 디스오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질병들 많죠. 이런 정신과 질병들을 다 뒤집어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신과 질병들의 근본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서 단어 결핍증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Broad spectrum of problems with which alexithymia is associated 이 다양한 이런 스펙트럼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is consistent with the notion 뭐 관련되냐면 연결되냐면 when a person can express
emotional feelings in symbolic form. 요거예요. 요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정의예요. 그 단어나 이미지 같은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자신의 정서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이어진다. 근데 그거는 육체적인 증상으로 발현된다. 이거죠. 그치? 요게 정서 단어 결핍증의 정의예요. 요게 정서 단어 결핍증의 정서 단어 결핍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단어나 이미지 같은 단어나 이미지를 통한 등을 통한 등 상징적 형태로 그죠? 또 하나 이미지 등을 통하여 상징적 형태로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말이죠. 상징 형태 즉 단어나 이미지를 통하여 정서적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면 육체적 이건 아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육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육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예를 들면 뭐 폭식이나 알코올 남용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글로 발현되는 심리 등으로 발현되는 심리 상태에 대해 있어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로 이어진다. 그렇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의 공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돈말 벌는데, 하고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성적이 뭐, 조금 떨어졌다고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정서단화 결핍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심리 형태가 되는 거죠.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심리 상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가 자살, 자해, 청소년들의 그런 게 많죠. 근데 이걸 좀 더 얘기해 보면 나는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육체적 증상이 한국인 전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이라고 말하는 화병이라고 말하는 거. 한이나 화병은 이게 우리 한국말인데 영어로도 이렇게 화병이라고 써서 지금은 빠졌지만 얼마 전까지는 이 정신 치료하는 그 교본 매뉴얼에 화병이라는 단어까지 들어 있었어요. 화병으로 진단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진단이 나왔냐면 바로 이 정서자아증이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특히 한국인 주부의 화병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막막하니까 화병이라는 단어를 정신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사용에 빠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이제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한국인의 그게 그런 특별한 사례가 된 거죠. 이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죠? 그죠? 몸도 아파요. 몸이 아파서, 아이고, 뭐,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막 그러죠?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죠, 이거. 이게 집단적인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한국만의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 삼겹살 구조라고 내가 그러는데 이 전근대, 근대와 탈근대가 혼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게 혼란스럽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정서적인 단어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 혼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게 이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 얘기를 아까 했지만 학생들도 이런 걸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한의 해소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말하는 이런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 또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삼겹살 구조의 혼란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 몇 나라를 빼놓은 제외한 지구상에 거의 세계 지구상에 한 25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게 20개도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그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와 탈근대가 막 섞여서 정신없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What is missing in Alexei Timea is a capacity that Nemia in 1977 called the psychic elevation of emotion. Psychic elevation is emotion.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정서의 심리적 상승 이런 단어인데 이런 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뒤에 설명이 틀림없이 있어요. 알렉시 타임이야 타미아라 읽어도 될 것 같고 티미아라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알렉시 타임이야 이게 영어가 아니죠. is an extreme form of a deficit that is present in all of us to varying degrees. 다양한 종류로 우리 모두에게 현존하는 결핍의 극단적인 형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결핍이 있다는 거, 심리적 결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아까 요거 설명한 이유처럼 요걸 내가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핍을 누구나 다 있는데 누구나 다 있는 다양한 상태로 요거를 의역을 하면 거의 누구나에게나 있는 심리적, 정서적 결핍이죠. 결핍의 극단적인 형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있는데 이렇게 증상을 말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형태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이런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Whereas some of us struggle to put our feelings into words in nearly all domains. 그러니까 some of us가 몇몇 사람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죠. 그죠? 선생님한테 말할 때 또는 선생님한테 좋은 말할 때 쉽지만 선생님한테 이건 좀 힘들어요. 이건 좀 할 수 없어요. 또 이거는 그래갖고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해야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others can speak with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of their emotional lives 그러니까 emotional lives 정서적 삶에 있어서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정서적 삶에 관하여 sophistication 복잡하고 그죠? sophistication 아주 뭐라 그럴까
복잡하길 뿐만 아니라 아주 세련되게 복잡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in relation their artistic pursuits, 예술적인 어떤 추구에 있어서, 그죠? 예를 들자면 말할 수는 있어. 이걸 말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구에 있어서 이렇게 잘 말해. 그러나 not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데는 다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전부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자신의 정서적 삶을 아주 복잡하고 세련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표현을 못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 표현 결핍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깊은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Developing this capacity, the psychic elaboration of emotion. 그러니까 요게 해결책이죠. 정서의 심리적인 elaboration, 설명이죠. 자세한 설명이고 해설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목표예요. 요게 그 정서 결핍증, 그거를 해결하는 정서 단어 결핍증이죠.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lifelong task with which we must all engage. 인생 전체에 걸린,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 인생 전체에 걸린, 인생 전체가 걸리는, 삶 전체가 걸리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 삶 전체에 걸쳐, 삶 전체에 걸쳐서 참여해야 되는 훈련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거 의역을 하면, 그래서 감정을 세련되게 정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서를 세련되게 정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영문학 전공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영문학은 좀 심하고 문학적 상상력, 여기 삶의 문학적 상상력의 함양이 삶의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라고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t is a cornerstone of psychological self-knowledge. 이 사람 좀 더 심하게 말해요. 이거는 심리적 자기 지식의 주춧돌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자기 지식을 알려면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려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More about the failure to foster this capacity in psychotherapy. 이거를 개발하지 못하면, 이거를 육성하지 못하면, 이런 능력을 육성하지 못하면 is one of the most common factors that undermine its successes. 정신과 치료의 성공을 훼손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보통의, 공통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문학하는 사람, 문학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이코세라피, 정신치료에 있어서도 의사들한테도 이건 의사한테 말하는 거죠. 환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공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같이 문학책을 읽거나, 또는, 영화를 같이 보든가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이건 좀 더 말하면, 예술, 향유가 단순히 단순한 영화 활동을 넘어선다. 그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관람도 그냥 보고 시간 때우자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놀라운 주장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꼭 종교 같은 느낌이 드는
종교적인 행위를 대체하는 영어 관념이 종교적, 현대의 종교적 행위처럼 느껴지는, 이게 느껴지죠? 영어 그 이유가, 어? 예를 들면 미술 전람회 가는 거라든가, 영어 관람만 썼지만, 그 전시회, 또 그 영국 관람, 또는 뭐, 독서 행위, 독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예술과 문학의 향유가 아주 영화가 저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이유는 이런 걸 모르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To explain what is meant by the psychic elaboration of emo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지금 아까 지금 설명하는 이게 그 정서를 갖다가 심리적으로 세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뭔지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죠. We must first clarify the terms affect, emotion, and feeling. 이 세 가지 용어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필자가 이 세 개의 용어를 말하면서, 이 세 개 용어를 그냥, 섞어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자발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affect라는 단어는 정동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를 emotion이라고 하고, 감정을 feeling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요 세 개가 어떻게 우선 비교가 되냐면, 요 세 개를 시대적으로 한번 좀 약간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감정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우리는 잘 이렇게 구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감정은, 특수 사례. 감정과 정서는, 어, 날씨와 기후처럼 특수 사례와 보편 사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감정은 화났다 이거고 정서는 불안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정동이라는 단어예요. 왜 감정과 정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정동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냐면 감정과 정서가 근대 사회의 느낌에 관한 체계에서 나온 용어라면 정동은 8근대 사회의 느낌 체계를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암시한다고 그러냐면 이 저자가 이거 구별을 뚜렷하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 때 감정교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감정교육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교육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감정을 사실은 정서 같은데 하여튼 번역은 감정교육이라고 했으니까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 근대 사회 프랑스 혁명이 좀 설명이 길더라도 이건 꼭 해야 돼요. 아니면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혁명이 르네상스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르네상스가 근대의 소수 귀족 사회의
근대화였다면 프랑스 혁명은 대다수 대중의 근대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근대 국가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중세와 전혀 다른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등장한 거죠. 뭐냐면 낭만적 사랑을 보면 낭만적 사랑 내가 맨날 이용하는 게 낭만적 사랑인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의 핵심인데 문제는 중세에는 우리도 정략 결혼하고 왜 중매하죠? 중매나 정략 결혼처럼 중세 시대 지금도 이런 정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약간 중세 시대의 정서죠. 중세 시대에서는 나와 너의 사랑의 정서,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의미가 없었죠.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을 보면 바로 이러한 감정체계, 정서체계, 이러한 느낌의 이분법,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전혀 다른 낭만적 사랑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감정의 체계가 새롭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설명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정서의 체계는 사실 그죠? 근대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학교제도나 그다음에 신문이나 언론, 신문 등 신문이나 문학 소설 같은 것, 문학 작품, 학교제도 등을 통해서 훈련되고 교육받은 것이에요.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냐면 이때 우리라고 말할 때는 이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때 우리는 현대 사회의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근대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혀 새로운 탈근대 사회가 도래해 있다면 전혀 새로운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감정과 정서, 즉 우리 보통 말하면 느낌, 이 체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과 정서를 대체하는 느낌의 용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 전제를 보고 나서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을, 이 정서를 사이킥 일레버레이션 해야 될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왜 내 느낌을, 왜 이런 정서를 내가 굳이 심리적으로 자세히 묘사를 할 필요, 일레버레이션, 자세히 묘사하는 거죠. 자세히 묘사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걸 왜 자세히 묘사해? 그냥 느끼는 거지. 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일레버레이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해야 되느냐? 라고 반발의 심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설명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렇지만 그래야 된 이유가 바로 전혀 새로운 감정과 정서의 세계가 필요하고, 그거는 정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어까지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세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이 화병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삼겹살 구조라고 말하고 그거에 혼재가 왔다고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거를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용어는 시그문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죠. 아가 그래서 with his usual foresight, foresight는 예감이죠. 예견한 거죠. usual foresight가 뭐냐면 프로이드를 되게 존경하는 말이에요. 언제나처럼 언제나처럼 그러니까 이 유로이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예감을 보통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 응? 예측을 그죠? foresight 미리 보는 거죠. 예지죠. 예지. 예언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 사람은 usual 통상적으로 맨날 했다는 거죠. 그만큼 프로이드를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정신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존경하겠죠. Describe affects as composite experiences that include particular motor innovations or discharges. 내가 지금 어려운 단어라서 미리 다 해석을 써놨는데 composite experiences, 혼성 경험. 무슨 소리냐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복잡한 경험이라는 거죠. 왜 복잡한지는 아시겠죠? 아까 말한 근대와 탈근대가 막 섞여 있으니까 뭘 포함하냐면 파티큘러 모터 이노베이션스 신경 감이 아주 감응하는 게 신경이 반응하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그다음에 그걸 배출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아주 독특하다는 거죠. And certain feelings 그리고 어떤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묘하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이때는 프로이드는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살고 있는 세대로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짐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거죠. 어쨌든 그 용어를 쓴 거는 프로이드다 그 말이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용어의 선구자가 프로이드다 그 말이에요. Since then psychologists have defined emotion as the neurophysiological or motor express component of affect. 그래서 감정을 정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affect의 뉴로피지올로지컬 앤 모터 익스프레시브 컴포넌트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동이 있는데 정서라는 거는 그 중에서 정신적인 게 육체적으로 뉴로는 신경적이고 그다음 피지올로지컬은 육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경인데 육체적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발현되는 거. 신경 육체적으로 그리고 동작으로 표현되는 요소 그런 것들을 이모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필링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모션과 필링을 구별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간단히 구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라고 구별하는 거냐면 어펙트라는 것이 바탕에 기본 있기 있고 그 중에 어펙트의 기본 하나가 이모션이고 또 하나가 필링인데 어펙트 요소인데 필링은 서브젝티브 주관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코그니티브 익스페리멘탈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나라 영어에서 이거 잘 구별 안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과 정서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프로이드의 용어는 정동이 있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발현이 되면 감정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생각 경험으로 발현이 되면 감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구별을 프로이드가 했다는 것이죠. 그치?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감정과 정서가 두 개가 기본적인 정서가 됐는데 그 기판으로 어펙트가 있었다. 이 지금 필자는 그 어펙트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감정과 이모션과 필링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 프로이드가 말한 기반으로 돌아가서 어펙트를 다시 들여다보자 라고 과거식으로 얘기한 거고 내가 길게 설명했던 거는 이 정동을 미래식으로 다시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동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서를 Meanwhile, the term affect has come to encompass both emotional and feeling component. 그러니까 이 affect라는 용어는
이모션하고 필링 컴포넌트 두 요소들을 둘 다 망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펙트가 이렇게 기반이고 이모션이 나오고 필링으로 구별된다. 이 구별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안 쓰는 구별입니다. For our purposes, let's think about affect as being expressed in different registers. 이 affect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affect가 지금 시대 용어니까, 느낌의 체제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걸 연구하는데, 이 서로 다른 레지스터, 등록이죠. 이건 등록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ffect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somatic, 이거는 아주 앞으로 계속 나올 표현이에요. somatic,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거, motoric, 동작적으로 표현되는 거, somatic이 1번이에요.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정동이 있을 수 있고, 세 차원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저 느낌 체계를 연구하니까 두 번째는 동작적, 행동적이죠. 동작적. 모토, 동작적이죠. 세 번째는 이미지널. 하나는 뭐예요?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버벌은 말로. 그죠? 언어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서가 나오는데 그 정동의 정서가 신체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죠? 레지스트 등록하는 거니까 그런 정서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표현되냐면 신체로 표현될 수도 있고, 동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차원이죠.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Following a model first proposed by French Canadian psychologist Serge Lecoux and Marc-André Bouchard in the 1990s. 예, 처음에 이 사람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In the somatic register. 이 레지스터 내가 신고를 했죠. 이게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소마틱으로, 육체적으로 표현한다가 더 중요한 말이죠. 그런 affect expressed through internal psychological, physiological sensations.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면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면의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내면의 육체적인 감각, bodily disturbances and injuries. 그러니까 심하면 뭐까지 표현하냐면 부상까지 입는 거죠. 육체적인 어떤 혼란도 있지만, this is how it affect is first experienced in infancy. 유아들은 특히 이런 식으로, 이게 1단계죠. 이게 1단계예요. 소마틱 익스레지스터. 소마틱 설명하는 거지. 1단계. 이게 아까 말한 1단계 다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세게 설명할 테니까. Through sensations such as pain, tension, and warmth and nausea. 그러니까 애들이 아파하고, 그다음에 긴장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용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노시아, 욕지기를 하는 거죠. 막 토하는 거죠. in the internal organs, head, muscular and skin. 그러니까 이런 그 내면의 장기가 토하고 막, 그지? 머리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근육적으로, 스킨으로. 그러니까 정동의 육체적 반응은 유아적이다. 유아적. 응? 유아이기도 있지만 유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성인에게 나타난다면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의 수동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throughout life, body remains our ultimate emotional backdrop. 육체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궁극적인 어떤 정서적인 배경이죠. 육체가 가장 정식적인 표현이죠. The place in which any experience we cannot know with our minds contains to leave its mark.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정서가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그런 경험들이 표시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남기게 된단 말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모토 레지스터죠. 모토 레지스터. 두 번째는 동작으로, 두 번째 단계는 모토 레지스터예요. 이것도 유아한테도 also available to infant라고 그랬죠. 유아하게도 나타나는데 behavior and actions of the muscular body.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체의 근육. 여기 내가 다 해놨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보면, 그래서 내가 미리 다 해놨어요. 조금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매니페이션. 그러니까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는데 트위치, 실룩거림, 페이싱, 서성거림, 불안하다 하죠. 근데 애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애기도. 애기를 잘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아 정신병도 많아요. But also silence is stillness. 입 다물고 암소리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스테인리스. 이거는 약간 반사적이죠. 그러니까 유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소마틱보다는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위의 행동 단계예요. 그리고 약간 능동적이죠. 그지? 이런 표현은 성인도 해요. 이거는 유아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꼼지락거리고 실룩거리고 울고 미소 짓고 이래요. 이게 다 리플렉시브 이넥티먼트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인 행동이죠. 행위죠. bodily affective sensation. 감정의 그 정동적인 감각을 반사적으로 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른도 똑같이 bodily activity를 사용해요. 어떠냐면 as a means of expressing affect. affect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사용하죠. 스쿨야드 파이트. 학교에서 싸우죠. 문을 꽝 닫거나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포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분야에서 그죠? 이런 분야로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지날, 그죠? 또 버발이죠. 이게 세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 단계예요. Next step in the chain that bridges. 그러니까 바디와 마인드를 연결하는 이게 체인이라고 말했죠.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여기서 이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요. 뭐냐면 육체와 정신을 마음의 다리를 놓는 그지? 놓는 체인이라고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 뭐 하고 있다? 정동은 뭐다? 정동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느낌의 체계다. 라는 말 안 했어요. 여기 아직까지. 안 했지만 이런 말이 전제라는 걸 요 말에 드러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미리 설명했어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체계를 말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빼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너리는 뭐냐면 멘탈 픽처죠.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씬, 멘탈 픽처, 그림을 그리거나 씬 광경을 만드는 거죠. 픽처도 하나하고 씬은 좀 영화 장면처럼 연결되는 거죠. To represent the underlying body states. 여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내면 그 밑에 바탕에 있는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육체와 마음의 연결인데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뭐예요? 트로트. 열풍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트로트를 하고 난리가 나느냐? 이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트로트에 열심히 하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세요. 이거 고치는 지금 중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 전체가 트로트 열풍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해석을 잘하면 트로트 열풍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거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그 트로트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겠죠. This content can take the form of images expressed in dreams. 어떻게 돼?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면 꿈속에서 펜타지즈 앤 메타포즈, 그죠? 뭐를 표현하냐면 꿈속에 있는 표현된 거, 펜타지나 메타포로 표현된 이미지들, 그죠? 이미지의 형태들로 표현하죠. 그래서 트로트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판타지, 메타포, 은유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단순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로 주로 가득 차 있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주축이 되는 단계인데 왜냐하면 이게 심볼을 리프레젠트, 어펙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볼을 사용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하고
뭐가 생략되어 있냐? 아까 좀 설명한 것 좀 빠진 게 있어요. 말이 빠졌죠? 이미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 그런 이유는, 이 첫 번째 그런 이유는 이미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말이다. 이거죠. 말이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려고 지금 일부러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상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징을 사용해서 에펙트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인 거죠. 몸 질병이 있다면, 그리고 질병을 넘어서는 게 있다면 마찬가지인 거죠. Usually, these can be combined to allow for the creation of more complex meaning structures.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거죠, 요거. 요거. more complex meaning structure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복잡한, 그치? 의미 체계, 의미 조직, 의 창조를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그 앞에 있는 신체적인 표현법이나 동작적인 표현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단순한 의미 조직의 창조이기 때문에 일지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더 하다 보면 앞에 있었던 1단계 육체적, 2단계 동작적 표현은 단순한 조직의 창조이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다. 그죠? 느낌, 새로운 시대의, 현대 시대의 느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지 못할 가능성이 구축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이미지와 말에 의한 새로운 상징 체계. 뭐에? 말에 의한 정동을 위한 새로운 상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죠? 이게 지금 시대에 이걸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이런 체계의 미비 때문에 감정 반화 결핍증이 발생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정신병은 질환은 뭐가 없어서 정동체계의 미비 때문이다. 누가 중요해요? 문학과 예술의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Note that not all imaginary expression of affect, imaginary affect that have this representation quality to some degree, same degree. 그러니까 이 모든 이미지적 표현들이 다 똑같은 정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재현을 하는 능력이 질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persecutory hallucination, 누가 박해받는 고통당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을 때 things in themselves without symbol.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symbolic quality 없이 나는 맨날 뭐 꿈속에서 뭐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서 박해받았던 그런 환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경우가 이 대표적인 건데 내가 지금 박해받는 환상에다 박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놨는데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평생을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광주 사태도 아우슈비츠 남의 얘기지만 천안문도 그죠? 광주 사태도 우리나라도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의 트라우마가 엄청나죠. 근데 그게 심볼릭 퀄리티가 없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자질이 없이도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상징의 자질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지 그 매니피에이션 하는 효과가 여기서 버발 레지스트라 하잖아요.
그죠? 3번의 두 번째죠? 3번의 두 번째예요. 3번의 두 번째예요. 아까는 이미지요, 이번에 버발리스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매니페이셔널 그 어펙트 할 때 이번에는 랭귀지로, 그죠? 언어로, words, stories로, explanations, insight로. 그래서 중요한 말은 요거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을 내가 아까 문학이라는 단어를 자꾸 쓴 이유가 결국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 단계가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 양식 중에서 문학이 가장 핵심 양식이 돼야 되는 정동의 표현 예술 양식 중에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이모셔널 아키텍처, 이모션의 건축의 정점이 여기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사람의 기억, 삶의 전부죠. 사람의 의미 이런 걸 연결하는 거죠. hold of experience, 경험을 잡고 그 경험을 갖게 되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럼 그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게 hold up이죠. examine it from different angles.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 속에 있으면 경험의 의미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관점에서 서로 보면서 공동의 정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put our emotions on pause. 우리의 정서를 잠깐 멈출 수 있는 거고, and to bridge even if only partially the gap separate us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 우리를 구별하는, 서로 나누는 갭들을 연결하는 거죠. 공동의 정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전부 다 전면적으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만이라도, 그지?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조사해 볼 수 있고, 우리 경험에다 포즈를 줄 수 있다는 요소리는 여기다 해설을 여기다 내가 해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고통의 경험에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감정에는, 어떤 정도에는 잠깐 그걸 굳이 끝까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게 아니라 잠깐 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